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1일 목요일이에요. 그래도 1월 달에 그 추웠던 그런 날씨보다는 그래도 영상 기온을 이제 유지하니까 조금 좀 다니기도 편해요. 그럼 저랑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 시작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부르짖을 규. 이 글자는 대표적으로 우리 귀에 익숙한 거 절규. 절규할 때 그 뭉크 그림 막 이러고 있는 그 그림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자, 이 글자를 설명해 드리자면 요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얽힐 구자예요. 얽힐 구. 우리 지난번에 이 얽힐 규 여기 실사를 하면 이렇게 실사를 하고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얽힐 규, 이거는 얽힐 구 이렇게 돼요. 얽힐 구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덩굴이 이렇게 얽힌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사가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 하나 더 붙여져서 이제 얽힐 규가 된 건데, 얽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덩굴이, 왜 칡넝쿨도 이렇게 보면은 나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뭔가 이렇게 얽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자원 설명은 뭐냐면, 여기 입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어떤 감정의 소리가 서로 얽히듯이, 서로 얽히듯이 이렇게 퍼져 나오는 그 소리를 부르짖다 라는 뜻으로 여기에 이제 그 훈음, 대표 훈음이 부르짖을 규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또 아니면 목을 크게 벌려서 뭔가를 부르짖는다 라는 뜻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자의 뜻이, 그 뜻풀이가 좀 더 어떤 그 외우기에도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얽혀 있다라는 거는 뭔가가 이렇게 덩굴 같은 게 얽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것이 음을 요것만 쓰면 얽힐 구지만 입구나 실사가 붙으면 얽힐 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 하나는 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얽힐 구 단독으로는 잘 안 나오니까 이 부르짖을 규하고 이 얽힐 규 이것만 뭐 기억하셔도 될 듯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모양상, 뭐 형상상이라고도 하고 형상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모양을 뜻하는데,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동상, 불상, 자화상, 뭐 우상, 뭐 허상 아주 흔하게 나오는 글자예요. 여기 뒤에 동그라미 친 건 이거는 코끼리상. 자, 여기 코끼리상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자면은 부수를 찾아라 하면 잘 못 찾아요. 코끼리상은 요 밑에 있는 이렇게 생긴 돼지시, 요 밑에가 이렇게 생긴 것이 부수가 되는 거예요. 코끼리상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양상은 코끼리상이 그러니까 소리만 빌려준 역할을 한 거죠. 그럼 이걸 자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사람이 나왔잖아요. 사람이 그려놓은 코끼리. 만약에 제가 지금 그 도화지에다 코끼리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 코끼리의 모양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코끼리를 그렸는데, 코도 길게 그렸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거 고양이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양이가 코가 길지 않으니까. 이렇게 특징적인 것만 이렇게 잡아도, 잘 그려놔도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코끼리는 일단 덩치도 크고 이게 발목도 굵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이 그려놓은 거, 그 코끼리를 그려놓은 거 보고, 아, 이거는 실물과 닮았다. 그러니까 실물과 비슷하다. 실물의 모양과 비슷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상, 형상상이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자원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그려놓은 그 코끼리의 모양이 흡사, 여기 코끼리와 많이 비슷하다. 이 그림을 그렸는데, 코끼리를 그렸는데 그 모양이, 아, 이거 코끼리랑 거의 비슷하네? 코끼리를 그렸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여기 모양과 형상이라는 거는 그런 뜻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뭐냐면 내가 그 모양 그대로 지금 그렸어요. 그러면 그걸 딱 봤을 때 이거 코끼리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알잖아요. 왜? 그 모양을 보고, 그림 모양을 보고 안 거잖아요. 그래서 모양상.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동상. 그럴 때 동상할 때도 이 글자를 쓰는 거죠. 자, 물 따라 관련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물 따라 관련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연혁이라는 거는 어떤 사물의 변천이나 변해온 그 내력 이런 걸 말한다든가 연해주, 연근해, 연안업 할 때 다 물 따라 관련 자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늪 연자예요. 늪.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산에서 이렇게 흐르는 작은 물줄기, 작은 물줄기를 이 물줄기가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따라서 늪을 따라서 큰 강으로 흐르는 어떤 물 따라 흘러간다 이런 뜻인데 물이 그 바다가 처음부터 이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를 보면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산에서 흐르는 작은 물부터 이제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산에서 흐르는 작은 계곡의 이런 물들이 골짜기를 따라서 이제 늪을 또 지나서 늪을 따라서 큰 강에서 이제 흐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바다로 이어지고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 글자 동그라미 친 부분 늪연이다 보니까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물이 따라 흘러 저 산 계곡부터 해서 서서히 흘러 내려가다 보니까 뭘 만나냐 나중엔 시냇물을 만나고 강물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바닷물로 이어지고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건데 우리도 보면은 서울의 한강 같은 경우에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태백산 계곡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줄기가 물 따라 간다 그랬잖아요. 물 따라 흘러가다 보니까 저 계곡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강물을 지나서 바다에 이제 이르는 거. 그러니까 물이 따라간다, 흘러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글자에 이제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보통 자전에 보면은 이게 8팔자 모양으로도 쓰여 있어요. 늪연자가. 우리가 이게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속에 밑에 있는 입구자하고 또우자. 우리 이제 예를 들어 배선자를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배선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우자를 써버리면 이건 일반만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들 헷갈려들 하고 하는데 여기서도 늪연을 쓸 때는 입구가 나와야 되지 여기에 또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8팔자 모양을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이거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쓰실 때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대신 입구는 똑같이 입구를 써야지 여기서 또우자가 써지면 안 된다는 거. 요 모양이 약간 달라도 자전에 보면 이렇게도 써 있고 또 이렇게도 써 있고 뭐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또 금요일 날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